이렇게 뭉클하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몇 년 전 한 아버지가 이곳에 입원해서 투병 중인 딸에게 보내온 편지를 제가 약간 좀 고쳐서 오늘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병든 딸을 이곳에 입원시키고 집으로 돌아가서 새벽잠에 설쳐서 일어나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기도문이죠. 하나님, 초봄에 시원하고 따뜻한 한이바람, 꽃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올리는 충령산 자락의 새벽이겠지요. 집을 떠나 그 먼 곳에서 홀로 외로이 보낼 사랑하는 내 딸. 내 딸이 암으로 투병하며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시립니다. 아픈 몸 웅크려 안고 잠들어 있을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저의 마음이 아무리 애절하다 해도 충년산 골짜기까지 도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새벽 잠든 딸을 찾아가 주시고 아프지 않게 품어 안아 주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입맞춤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몸속의 모든 암세포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약한 세포들을 강하게 하사 건강을 꼭 회복하게 하소서. 내 딸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딸이 외로워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하소서. 사랑하는 딸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혜를 주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소원하는 건강을 꼭 되찾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도 딸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 꼭 잡고 동행하게 하소서. 병든 내 딸이 꼭 건강을 회복하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하소서. 차라리 제가 죽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나이다. 제 딸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암으로 병든 제 딸을 꼭 고쳐주소서. 박수! 예. 안 봐도 지금 3-4명이 지금 막 눈물을 흘리는데, 안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참 육감이라는 게, 그렇죠? 자, 아버지입니다. 2017년 한국생명보험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35명 중 1명이 암이었습니다. 65세는 10명 중 1명이 암이었습니다. 세월이 껑충 지나서 약 5년 후에 보건복지부 발표 보니까는 세상에 35명 중 1명이 5년 지나서 21명 중 1명으로 암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고 65세 이상은 10명 중 1명이던 게 7명 중 1명으로 껑충 뜁니다. 하나의 암 진단자가 27만 명, 암 발병률이 7년 사이에 87.9%가 증가되어집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저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다 지나가고요. 2022년에 총 사망자가 37만 명이었는데 세상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이 8만 명이 넘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AI에게 물어보니까 한국 암 투병자가 273만 2,906명이래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몇만이 지금 암 투병 중이라고요? 270만. 세상에 5천만 인구 중에 20명 중 1명. 그러면은 뭐예요? 250만이죠. 20명 중 1명이 암 환자예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35만이었는데 암으로 사망자가 작년에 8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8만 명이지 지금 군 단위 가면은 3만 명이 안 돼요. 그런 군이 지금 허다합니다. 근데 그런 군이 지금 몇 개 없어진 거예요. 거의 3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암으로는 죽지 말자.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죽어도 암으로 죽지는 말자. 그러면 나아야죠. 그죠? 제명을 다 살고 죽어야죠. 고종명해야죠. 그럼 원인을 알아야죠.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지 그 암을 피해가든지 또 어떻게 좀 해결하든지 하죠.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암의 원인 WHO 발표 유전적인 요인은 10%도 안 돼요.
환경적인 요인이 대부분인데 그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게 먹는 겁니다. 음식이에요. 물론 뭐 스트레스도 있고 뭐 있지만은 어쨌든 가장 큰 암의 원인은 잘못된 식생활이에요. 지나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먹어왔는가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게 암의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원인이라고 느끼고 깨달아졌으면 유레카 했으면은 뭐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암의 원인이 제거되는 것이죠. 원인이 제거되면은 우리의 몸은 낫기를 바래요. 그렇습니까? 내 몸은 내 마음보다 더 낫기를 바라고 실제로 낫기를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가 치료 능력. 그럼 뭐요? 그 원인이 잘못된 식생활이었으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은 낫기를 바라는 내 몸의 치유력이 뭐요? 극상승되어지죠. 암의 원인이었던 그 식생활을 지금도 계속해서 한다면은 뭐예요? 그런 암이 정말 좋아하겠죠. 자, 한번 기억을 더듬읍시다. 암의 원인, 잘못된 식생활 중에 7가지 잘못된 식생활. 과, 육, 폭, 간, 단, 짠, 야. 자, 시작. 과, 육, 폭, 간, 단, 짠, 야. 한 번 더 시작. 과, 육, 폭, 칙칙폭폭, 단, 단 음식, 짠 하지 마세요. 짠, 야.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외식. 봐요. 과육폭간 단짠야가 모든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병 뭐 다 포함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식사는 못 먹어서가 아니고 너무 잘 많이 처먹어서. 어이구. 아니, 맞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과육폭간 단짠야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의 몸에 이 과육폭간 단짠야가 들어가면은 내 몸의 자가 치료력, 건강 유지력, 항상성, 조절성이 어떻게 될까요? 이 과육폭간 단짠야가 내 몸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몸의 자가 치유력, 건강력은 뚝 떨어져요. 자가 치유력이 뚝 떨어지고 항상성이 뚝 떨어지니까 우리의 몸에 뭐가요? 면역력, 내 몸의 건강을 지키고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 면역력도 같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과육폭간 단짠야 중에서 육 좀 보겠습니다. 육식이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안 좋다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우리의 몸에 안 좋다? 잘못된 거예요. 좋아요. 그러나 양의 문제예요.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약학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리스의 학자인데, 약과 독은 용량의 차이다. 따라해봐요.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과 독은 용량의 차이다. 약은 용량을 적절히 먹으면 약이고, 약이라도 용량을 과하게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채식이라도 많이 과식한다. 그게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도 내 몸이 꼭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면 뭐가 될까요? 약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육식은 과도한 육식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설명드릴 가공육, 빨간 고기, 이 정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가공육과 육류, 이것을 2015년 WHO 산하연구기관 국제암연구소 IARC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이 발암물질이 뭐예요? 과육폭간 단짠야. 가공되지 않은 무슨 고기? 빨간 고기. 빨간 고기의 대표적인 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하얗죠. 자, 발암물질이 높다라고 하면서 2018년 다시 한번 또 국제암연구소에서 가공육을 하루 섭취량
60g. 자, 여러분, 밥그릇 한 그릇이 몇 g일까요? 밥그릇 한 그릇 약 100g, 150g. 공깃밥 있죠. 큰 밥그릇 말고 공깃밥. 한 숟갈의 밥을 g으로 따지면은 한 10g에서 15g. 그러니까 한 10수 나오죠. 공깃밥 하면은. 근데 막 듬뿍이 아니고 그냥 딱 이렇게 쳐서. 근데 이제 60g이면은 젓가락으로 고기 몇 점? 한 3점, 4점 정도. 그 정도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붉은 육류는 하루에 이제 뭐예요? 150g. 이제 150g이면은 젓가락으로 한 10개 정도?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증가하면은 대장암 발병이 세상에 20%가 증가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암도 증가시키는데 더 문제는요, 요 빨간 고기나 가공육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요리하고 조리의 차이점이 뭔가요? 요리하고 조리의 차이점. 요리는 뭐고 조리는 뭐? 요리 짝짝, 조리 짝짝, 요리 짝, 조리 짝, 요리 짝짝. 요리는 뭐고 조리는 뭐게요? 요리는 모든 걸 다 봐요. 이게 써는 것도 요리예요. 그렇죠? 다 손질하는 것도 요리예요. 조리는 불로 음식을 어떻게 하는 게 조리예요. 고온으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 빨간 고기에 매우 중요한 한 어떤 여러 가지 성분 중에 한 성분이 있는데 그 한 성분이 뭐냐면은 햄철이라는 게 있어요. 철 따로 햄 따로인데 묶어서 햄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그 소세지 햄 그 햄이 아니에요. 이 햄이 뭔가 하면은 헤모글로빈 있죠.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 그 헤모글로빈이 4가지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 4가지 구성 성분 중에서 요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이런 이제 햄과 이제 아이언 철로 되어 있는데 이걸 묶어서 그냥 햄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빨간 고기 속에 그 빨간 성분은 철과 산소가 만났을 때 색깔이 빨개져요. 이게 피 색깔이 뭐예요? 햄철이 있으니까 산소가 많으니까 빨간 색깔 띠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은 뭐가 다 있다? 햄철이 있다라고 생각돼요. 여기 햄철이 있는데 이 햄철은 몸에 좋게요, 나쁘게요? 좋아요. 보세요. 이 빨간 성분 있죠? 빨간 피나 빨간 이 육류는요, 다 철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철이 산소와 만나서 빨개졌다 그랬죠. 근데 햄철이라고 할 경우에 요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4가지 큰 구성 성분 중에서 요 햄과 철이 만나면 어떤 일이 하는가? 적혈구 내에서 산소와 결합해요. 그리고는 폐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폐로 내보내서 제거해요. 그러니까 이 햄철이라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이 햄철을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빨간 고기 속에 있는 요 햄철 성분이에요. 자, 그런데 부족하면은 요거 햄철이 막 피로하고 막 어지럽고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많으면은 이 혈액 점도가 끈끈해집니다. 여러분 혈액의 점도가 조청같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햄철이 많으면은 서로가 엉켜붙어요. 엉켜붙어 혈액 점도가 상승이 되면 피가 잘 흐르게요? 잘 못 흐르게요? 잘 못 흘러. 피가 잘 흘러야지 상처를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착착착 운반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는데 잘 못 흐르니까는 뭐요? 세포가 상처를 입어요. 만성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세포가 또 상해요. 그러니까 많을 경우에 그 문제가 생기는데 붉은 고기를 젓가락 5점 이상 섭취하면은 내 몸에 햄철의 구성 성분이 높아져요. 햄철의 구성 성분이 높아지면 어때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요. 피가 더러워져요. 그리고 뭐예요? 각종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상하게 돼요. 뭐 할 경우에? 붉은 고기,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에, 많이 섭취할 경우에 그것이 바로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국제암연구소와 또 싱가포르의 국제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한 것을 국제암협회에서 오케이 맞아라고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암 투병하면서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좀 드셔요. 하지만 상습적이면은 안 좋아요. 정말 먹고 싶어도 한 3점 정도. 매일매일 들면 또 안 돼요. 이게 높아져, 햄이. 예, 햄철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뭐 하야 먹지 않는 게 좋지요. 하도 좋아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도. 자, 이 가공육이 더 문제입니다. 시중에 보면은 이제 이 동그랑땡 등등 포장되어서 식품 공장에서 한번 가공을 거쳐서 나오는 그 이제 고기들이죠. 가공육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산화반지제, 보존제, 발색제. 이게 들어가요. 예. 그리고 또 산도 조절제, 폴리믹스 CS, 폴리인산 나트륨, 뭐 피로인산 나트륨, 또 뭐 메타인산 나트륨, 뭐 결착제, 인산염 등등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화학품이에요. 이게 다 가공육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런 화학품이 들어가 있어요. 화학품 우리의 몸이 좋게요, 안 좋게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지죠. 자, 식품 첨가물, 맛과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걸 넣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방부제, 감미료, 화학조미료, 착색제, 발색제, 팽창제, 산화제, 방지제, 탈색제, 뭐 살균제, 안정응결제 등등. 그래 지금은 이 시대가 그야말로 식품 첨가물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먹는 음식치고 식품 첨가물 안 들어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뭐예요? 단무지에도 그 노란색 색깔 내는 게 뭐예요? 그다 식품 첨가제죠. 예? 아무 색깔도 없는 것 같은 이제 그 무각두기 있죠. 뭐 치킨 뭐 시켜서 먹을 때 그 따라오는 그 무 있죠. 그것도 뭐예요? 식품 첨가제 덩어리예요. 자, 방부제, 감미료, 조미료, 착색제, 발색제, 팽창제, 산화방지제, 표백제, 또 뭐예요? 맞아, 살균제 등등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저 짓을 해요.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안 먹는 게 낫죠. 그렇죠? 예, 보면 딱 알아요. 이게 식품 첨가물에 들어간 가공육인지 다 보입니다. 예, 이제 고기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식품 첨가제가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쌓여요. 물론 식약청에서 지정한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들은 뭐기 때문에 별탈 없어요. 하지만 이게 뭐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쌓인다니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쌓인다니까요. 위해성에 갈수록 근간이 요게 전두엽 파괴. 요즘 사람들이 막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성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욱하고 참지 못하고 폭력성, 의욕 상실, 정신들이 없죠. 이거 치매의 원인이고 뇌신경계, 발암물질, 중추신경 마비, 성장 호르몬 방해, 빈혈, 또 콩팥 장애 이런 것들, 소화기 장애 막 일으킵니다. 호흡기 장애 등등 시키면서 급성 구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구글 백과사전에 식품 첨가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전량을 섭취했다 해도 부작용, 독성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식품 첨가물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제이다.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바나나 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델몬트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식품 첨가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사이다 뭐 마찬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으로 이 지구는 마치 이제 뭐라고요? 네, 식품 첨가물 범벅이에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식품 첨가물 들어가 있는. 과자도 식품 첨가물 범벅이라고요. 과자, 뭐 새우깡 등등 뭐 특정한 거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가관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옛날 63년도에 각각의 과일들이 구성하고 있는 영양 성분하고 1992년 영양 성분하고 엄청난 차이가 거의 절반 이상이 적어요. 또 한쪽 보면은 63년, 92년 나와 있는데 다 적습니다. 이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그 뿐만이 아니고 뭐예요? 사과 한쪽 먹었으면 옛날에 비타민이나 뭐 비타민 A, B, C, D, 미네랄 등등이 충분했는데 지금 하나 먹어도 그게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가공육에는 반드시 아질산 나트륨이 꼭 들어가는데 그 아질산 나트륨이 어떤 일을 하는가? 가공육에 들어가는 첨가물, 특히 아질산 나트륨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술이나 담배, 성면, 그리고 비소와 같이 아주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한 건데요. 이 모든 가공육에 들어가는 첨가물, 아질산 나트륨이 이 아질산 나트륨이 어떤 일을 하는가? 다른 음식물의 성분과 결합하면 니트로 수아민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액하고 섞이면은요, 이게 이제 나이트로사민이라는 초A급 발암물질이 발생해요. 식물첨가물 속에 다 들어있는 게 뭐예요? 아질산 나트륨.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에서 뭐예요? 다른 식품하고 섞이면은, 침하고 섞이면은, 또 소화액하고 섞이면은 이런 초A급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아질산 나트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을 나타냈고 또 1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는 많이 먹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 그래서 이걸 넣는 이유가 장기적 보관, 시각적 구미, 미각적 음미. 이것 때문에 넣어요. 자, 이제 결론 내리십시다. 자, 암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드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요양병원에서는 굳이 고기 좀 안 줍니까? 멸치꼬랭이도 안 먹고 풀떼기만 준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고기를 줘요? 줄 수가 없죠. 고기를 주는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런 데로 가시도록 하시죠. 자, 어때요? 이 아이들이 지금 씻고 있습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의 몸이. This is my grandson. 네, 벌써 얘들이 이 사진이 지금 한 4년 전에 지금 이제 9살, 뭐 7살 이제 초등학교 뭐 3학년, 2학년 되는데 꼭 씻깁니다. 제 딸이 잠자기 전에. 이게 씻기니까 뭐예요? 얼마나 좋은지. 별로 병 안 걸려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요즘 아이들이 먹는 게 다 치킨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얼마나 얘들이 그걸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몸이라도 깨끗이 씻기면 뭐예요? 그래도 개운하게 재울 수가 있지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샤워시켜야 돼요. 그 디톡스라는 말도 나오는데 디톡스 굳이 안 해도 우리의 몸을 깨끗이 청소를 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때 몸이 굉장히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자, 몸을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 우리의 몸 자체가 뭐예요? 깨끗하기를 원해요. 정교한 해독 시스템. 신장, 대장 등 각 장기들은 몸 안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자, 우리의 몸 자체가 스스로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깨끗하기를 원해요. 내 머리에서 건강해야지, 안 그래도 내 마음에 이 의식세계 말고 무의식 세계에서는요, 깨끗해야지, 건강해야지 지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노력한데 내가 같이 맞춰만 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방법이 뭘까요?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 첫째, 간.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은 간인데요. 간이죠. 간은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쳐 지용성의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꿔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몸에서 가장 몸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첨가를 먹든 햄처리 많이 들은 음식을 먹든 이런저런 뭐 미세먼지를 마시든 대부분의 독소는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2차 해독기관. 있습니다. 간이 해독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있어야 하는 것.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독소는 충분히 해독되지 않은 채 온몸을 돌면서 각종 간이 독소를 해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무기질과 비타민이에요. 이 무기질과 비타민이 충분히 섭취가 돼야 되는데 비타민의 가장 중요한 공급 요소는 과일과 곡식과 견과류예요. 무기질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먹어주는 것 자체가 뭐 해독이 돼요. 이렇게 뭐 간 청소, 뭐 장 청소, 뭐 혈액 청소라고 이제 그렇게 뭐 간판을 붙이고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믿지 마세요. 이 자체가 뭐예요? 간을 청소시키게 도와주고, 그렇죠? 콩팥이 청소시키기를 도와주는 게 뭐예요? 무기질과 비타민은. 이게 무기질과 비타민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육류나 가공육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에 많이 들어있으니 이것들을 먹어주면 우리의 몸이 뭐예요? 간이 청소하는데, 콩팥이 청소하는데, 각종 우리 신체가 청소하는데 뭐예요? 도움이 되죠. 이거 안 먹으면 청소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콩팥이 피가 통과하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이제 학자들이 그래픽으로 이제 그려봤는데 이리 보세요. 자, 보세요. 저 간의 꽈리가 저 속으로 이제 피가 들어가죠. 저기 간의 꽈리 이 콩팥의 꽈리예요. 피가 들어가죠. 저렇게 꽈리를 한 바퀴 돌면서 청소가 되어져요. 저 과정. 근데 이게 필요한 게 무기질과 비타민이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혈액을 청소하고 또 우리의 몸의 장을 청소하고 그래서 혈액을 청소해서 오줌으로 이물질을 내보내고 장을 청소해서 대변으로 우리의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내보내고 이런 과정이 꾸준히 반복되어져서 드디어 내 몸에 뭐예요? HDL이 잘 공급이 되어서 HDL이 그 혈액 속에 있는 이런 콜레스테롤까지 뭐예요? 청소시키는 데 무기질과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몸이 청소되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최소한 10일 경험하고 난 다음에 3달 정도 그리고 100일이 지나서 그렇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게 몸이 어느 정도 청소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깨끗이 청소되어진 다음에 내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이크로파즈란 말 들어봤죠? 요게 잘 이루어져요. 대식세포가 우리의 몸에 있는 나쁜 것들, 세균이나 나쁜 세균, 나쁜 바이러스, 심지어는 영양소 찌꺼기를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대식세포가 먹어치워요. 저렇게. 예. 그리고 봐요. 심지어는 요 대식세포가 세균까지 잡아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잘 되게 하면은 뭐요? 현재 내 몸에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전체를 뭐요? 건강을 그리고 면역력을 치료력을 쫙 올려주면서 자연히 병은 따라서 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의 정말 유명한 기관입니다. 갓 프로젝트. 이게 장 연구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 학자가 주도했어요. 그래서 분변을 채취하니까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문제는 장내 미생물들이에요. 장내 미생물이야말로 가장 큰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데 장내 미생물은 다양한 식물성 음식을 섭취할 때 장내 미생물이 가장 건강하더라.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성을 섭취할 때. 그래서 가장 좋은 장 건강이 유지되더라.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뭐 이런저런 자료 있지만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음식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선도 아니었습니다. 빨간 고기도 아니었고 가공식도 아니었고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 심에 있는 모든 채소, 곡식, 열매 맺는 나무, 과일, 너희에게 식물이 되리니 모든 풀을 너희에게 식물이 되노라. 드셔서 모두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얘기를 시작해서 아버지 얘기를 마칩시다. 한 할아버지가 끌려서 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끌려서 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막내딸이 난소암 3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막내딸이 아주 좋은 직장 다니면서 손자, 손녀 낳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직장생활 20년 만에 막내딸에게서 난소암 3기 말 진단을 받습니다. 딸의 말기암, 이 3기암 말 진단을 받고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제발 오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왜? 이미 그의 아내가 수십 년 전 42세 때 암 진단받고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첫째 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현재 암 투병 중이에요. 막내딸만 건강했는데 막내딸이 진단받자 뭐요?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아내, 큰딸, 아들, 막내딸까지.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막내딸의 암 투병이 시작됩니다. 난소암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켜보니 너무 힘겨웠습니다. 딸이 아프지만 이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딸이 너무 힘들어서 항암 치료를 중단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딸이 1차, 2차 치료받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받겠다는 거죠. 근데 딸이 또 이제 치료를 안 받으니까, 항암 치료 안 받으니까 한 달, 2달 지나면서 막 또 두려워요. 마치 암세포가 막 이렇게 막 꿈틀거리면서 전이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약한 거죠. 항암 치료 받으면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안 받으니까 또 암세포가 퍼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또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암병동 들어가니까 그 항암 치료 받는 분들 보면서 또 충격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될 것이 아닌가. 결국은 둘째 딸이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항암을 해도 살고 안 해도 산다. 그러나 항암을 안 하면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항암 치료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받아도 힘들고 안 받아도 힘드니까 차라리 안 받는 쪽으로 선택을,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항암 치료 받으면 난다 하면 낫는 거죠. 예. 이를 지켜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애가 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막내딸이 제가 일했던 여수요양병원에 왔어요. 똑같죠? 여기나 이제 여수요양병원이나. 전화로 이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딸이 이제 갔는데, 요양병원? 가둬놓는 것 아니야? 걱정이 많이 됐죠. 이 아버지는 사서 3경을 통달한 분이시라고요. 아주 지식자예요. 전화로 안부를 물으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전화를 자주 하면 할수록 딸의 목소리가 밝아져요. 날마다 좋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대요. 예. 매일매일 딸이 즐겁고 행복하대요. 왜 그러게요? 매일매일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요? 아빠 노래 부르고 엄마 노래 부르고 동요 부르고 그런 게 또 아니죠. 그만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깨달았어요. 강의 들으면서 건강식해야 된다. 가공료 먹지 말아야 된다. 물 잘 마셔야 된다. 빨간 고기 먹지 말자. 그러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하니까 좋은 공기 마시면서 강의 듣고 노래하고 하니까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어떤 이제 암 투병 중에 있는 환자가 이제 물어요. 당신 신앙하냐고, 하나님 믿느냐고. 난 신앙 같은 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안고 없는 찐빵이군. 고무줄 없는 빤스군. 그렇지 얘기를 하는 거죠. 안고 없는 찐빵?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당장 결심해버려요. 그러면 신앙해야지. 이렇게 쉽게 신앙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책임진대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새벽 6시에 와서 아침 말씀 꼭 듣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니까 2개월, 3개월 지나니까 그렇게 좋아져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져요. 죽어도 괜찮네.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 죽음도 괜찮네.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까지도 초월해 버렸으니 암세포 정도야 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경험 꼭 하시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경험하면은 진짜요. 지난 30년간 뉴스타트 강의하면서 경험한 건데 쉽게 나아요. 이게 에덴 요양병원, 여수요양병원의 특징이에요. 놀라운 변화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변화됨을 느낍니다. 뉴스타트 안 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꾸준히 운동하고 성경 공부 계속하고 무엇보다 딸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일이 다 있네. 그렇게 한 5개월 정도 지나갔어요. 지난 다음에 병원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근두근 진단 결과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뭐요? 완전히 깨끗해졌대요. 박수. 그러니 이 아버지가 뭐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빠 한번 와봐. 그래서 이제 보호자로 오셨어요. 그때가 5월 말이었습니다. 딸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님 마셨대요. 어디? 맛있죠. 마셨대요, 아버님.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강의를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 난 그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의 딸의 시입니다. 목적도 없이 45년을 앞만 보고 달렸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리인 줄만 알았네. 어느 날 질병이란 돌뿌리에 넘어지고 말았네. 보이지 않는 커다란 손이 나를 일으키시고 업어서 나를 뉴스타트 요양병원으로 인도하셨네. 나는 알았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고귀한 희생을, 지금도 나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나는 그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에요. 육이 남아있어서 여자하면 습관이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이처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 소리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되게 해주실 때에만 가장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늘의 평안이 우리들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 딸의 변화를 보고 저 맨쪽 끝에 앉은 저 머리 하얘신 분, 저분입니다. 이분 침례를 받으시더라고요. 침례를 받고 활짝 웃고 그 아들도 왔어요. 그 아들 건강해 보이죠? 아들도 왔습니다. 같이 침례를 축하하고 대전 새하늘교회 출석을 꾸준히 하시고 그 교회 가서 교인들하고 잘 사귀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소풍도 하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할머니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거의 8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자,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박수! 갑니다.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일만 하고 잠 안 자고 가족들을 돌보느라 내 건강은 못 챙겼다. 병원에서 나를 보고 암 환자라 진단했지. 눈물 나고 서러워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이것저것 다 해봤다. 지나버린 세월들이 너무 후회스럽다. 암 걸려봤냐?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하고 기운 빠져 고통 불면 심해졌다. 에덴 요양병원 와서 살 길을 찾았지. 앞에 보면 푸르른 산 중령산에 올라가면 온 세상이 내 것이다. 이런 축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주먹 쥐고 완치될 거야. 나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완치될 거야. 남편이 말리고 자식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할 거야. 나만 위해 살던 인생 나물 위해 살 거야.
뉴스타트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울고 웃고 노래했다. 난 이제 죽기는 다 틀렸다. 아싸! 완치될 거야. 옆사람 보고 너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너는 어깨동무 완치될 거야. 우리는 완치될 거야. 우린 완치될 거야.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우린 완치될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울고 웃고 살아왔던 아름다운 시간도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건강 강의, 말씀 강의, 선교들의 회복 이야기 내 마음을 울린다. 난 이제 살 거야. 새롭게 살 거야. 자, 세 번 반복합니다. 완치될 거야. 완치될 거야. 나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옆사람 보고 완치될 거야. 너는 완치될 거야. 너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너 완치될 거야.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은 씨가 되고 노래는 열매가 된다. 누가 하신 말씀이게요? 서대 누가 하신 말씀? 자, 기도하고 주무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이 몸, 이 상태가 나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 원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내 몸에 질병의 원인이 분명히 있었고, 그 중에 잘못된 식생활의 원인, 과, 육, 폭, 간, 단, 짠, 야, 이 식사가 우리의 질병의 원인으로 진단되어진다면 과식 대신 소식, 육식 대신 채식, 폭식 대신 서식, 간식 대신 정식, 단 음식 대신에 담백한 음식, 짠 음식 대신에 싱겁게, 야식하지 않고 낮에 해가 뜰 때만 음식을 먹는 이 습관만 바꿔도 얼마나 빨리 병이 회복될까요? 얼마나 빨리 건강이 회복될까요? 이런 법칙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을 것을 확신하며 오늘 힘겨움을 잘 참고 견디게 해주시고, 이 길고 긴 질병의 터널을 잘 저희들 뚫고 밝은 빛으로 건강으로 행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밤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